준비해 오신 페이퍼 중에서 4항과 5항을 생략해 주셔서 시간이 좀 절약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영석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실 텐데, 정영석 교수님은 사회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 심정을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그 시간을 잘 지키시라고 믿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 사회를 젊어서부터 왔기 때문에 옛날에 조선일보 집필하셨던 손휘 선생님께서 저의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70년대에 저보고 정영석이는 사회주의자야. 그때만 해도 사회주의자 하면 감옥에 갔는데 그 뒤 사회한다는 사회주의자로 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또 이 강성윤 선생님께서 또 다시 한번 이 회상을 지켜주셨습니다. 먼저 이원봉 교수님께서 쓰신 이 논문은 대단히 성숙되고 신중하셨고 그리고 노력을 많이 들인 논문입니다. 제가 많은 논문들을 읽어봅니다만 이렇게 성실하게 쓰신 논문은 드물다 해보고 이 주석을 무려 108개, 전 여기서 66개라고 썼습니다만 잘못이 됐습니다. 촘촘히 쓰셔가지고 이 분야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다 봅니다. 특히 아까 강성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원봉 교수님께서는 지가 제기했던 문제점들을 이 주제 발표 석상에서 수정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지적했던 대목은 6.25를 통칭할 때 6.25 전쟁, 6.25 한국전쟁 이렇게 부르는데 이원봉 교수님은 6.25 전쟁, 한국전쟁이 아니라 6.25 전쟁이 맞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교수님께서는 6.25 전쟁 발발, 6.25 전쟁 개전 이렇게 중립적인 말씀을 쓰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원봉 교수님이 분명히 한국 분인데 일본 사람 아닌가, 러시아 사람 아닌가, 중국 사람 아닌가. 왜냐하면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이거는 6.25 도발, 6.25 남침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기습 공격을 일본의 진주만 전쟁 또는 진주만 전쟁으로 하지 않습니다. 진주만 공격, 펄 하버 어택 또는 펄 하버 서프라이즈 어택 그럽니다. 또 제가 이 말씀을 왜 여기다가 강조했느냐 하면은 요즘 신문 방송이 지난 10년간의 친북 반미 좌익 정권 시절에 학습이 됐습니다. 또 많은 그 지식인들도 학습이 됐습니다. 그 학습된 내용은 이겁니다. 북한의 남침을 통일전쟁이다. 아까 이미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또 북한의 남침은 남한의 반공정책,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때문에 북한이 할 수 없이 일으킨 것처럼 또 남한이 같이 아웅당하다가 일으킨 것처럼 이게 애매하게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80이 넘은 사람이 통일전쟁으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죠. 이걸 받아가지고 상당한 지식인 신문방송들이 6.25 전쟁 또는 한국전쟁 해가지고 남침이라는 그 교훈적인 의미를 잘라버리고 우리한테 교훈적인 의미를 박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강조를 했는데 이원봉 교수께서 쾌히 받아들일 때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다음은 6.25 남침에 있어서의 김일성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서 이 교수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김일성이 주도하에 소련 스탈린의 지원,
이게 정답이죠. 정답인데 조금 좀 그걸로 끝쳤으면 좋았을 텐데 이 공동 책임론을 지적하셨습니다. 공동 전쟁이다, 복합형 전쟁이다 하셨는데 이러다 보니까 6.25 전쟁은 스탈린도 책임 있고 김일성도 책임 있고 그럼 어떤 놈이 책임인가 좀 흐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김일성 주범인데 스탈린은 종범이다. 아까 그 송대성 교수님께서 말씀 중에 그러셨습니다. 김일성 주범이 그랬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이 6.25 전쟁의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서 세 가지 원인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는 김일성과 스탈린의 적화야요. 하나, 두 개죠. 그다음 다음에 6.25 도발, 6.25 전쟁의 원인으로서 남한 자유민주체제 존재 그 자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한이 존재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오진놈 옆에 앉았다가 날벼락 만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김일성 옆에 앉았다가 우리도 전쟁을 원인으로 제공한 일종의 나쁜 사람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유원봉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삼자가 보기에는 언뜻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6.25 도발, 6.25 전쟁 원인들 중 하나에 대한민국 자체가 존재했다는 것을 부인은 못합니다만은 그거를 넣기에는 조금 벅차다. 이유를 드리겠습니다. 분단된 정부들이 2차 대전에 몇 개 있었습니다. 동서도 있었고 또 오스트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서독에는 공산주의 체제 하나하고 자유체제가 하나 있었는데 동독이 자유체제인 서독을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체제가 있다고 해서 분단된 상대편이 반드시 침범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대한민국이 존재했다고 해서 북한이 침범할 이유가 없고 전쟁의 원인 중에 하나로 꼽기에는 무리하다 이런 말씀을 올려놓습니다. 다음은 또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남북관계가 분단될 때는 국제적인 힘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없었는데 차차차차 시간이 가면서 남북한의 국제적인 위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 남한과 북한이 발휘하는 힘이 커가지고 이제 두 객체가 힘만 모으고 잘하면은 내재성이 커져서 스스로 국제적인 외인을 압력을 받지 않고 통일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한데 이제 남북한이 외세 영향 없이 스스로 끌고 갈 힘이 커지면서 한 가지 걱정이 떠올랐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때 미국과 러시아나 중국의 영향 없이 이제 더 힘이 커졌기 때문에 내재성이 강화됐음으로써 독자적으로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이범 교수님 말씀대로 커졌는데 이 찰나에 북한이 핵무기 가졌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 외부의 영향 없이 간섭 없이 견제 없이 결정적인 시기만 돌아오면은 남한 핵으로 공습합니다. 공격합니다. 조금 전에 이상훈 장관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군단장 시절에 핵폭탄 투하 훈련을 하셨다.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북한은 군단 단위로 또는 사단 단위로 핵 투하 실험할 겁니다. 서울을 상대로, 진주를 상대로, 대구를 상대로 할 겁니다. 언제 할지 모릅니다. 특히 북한 핵에 대해서 요즘 잘못 알고 있습니다. 7, 80년 된 신문도 그러고 있고 진보계 신문방송은 말할 수 없습니다. 보수 신문도 그렇습니다. 지식인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중대 문제입니다.